아침에 다들 일찍 와서 모여줘서 감사하고, 이제 좀 뭐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 지금 회사가. 왜냐면 지금 4월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매년 이때가 한 해 농사를 결정짓는 시기적으로 이 타이밍을 놓치면 이제 여름 되고 가을 되고 하면은 이제 좀 이렇게 끌려다니는 그게 돼요. 왜냐면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면 우리도 뭔가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연초에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연초에 뭐 조직도 개편되고 뭐 부서 이동도 있고 뭐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지금 사무실도 좀 위치 바꾼 것처럼 이게 다 똑같은 거야 이거는 모든 회사가. 근데 이제 좀 됐다 싶고 본격적으로 돈을 써서 뭔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이것이 4월, 5월 요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를 지나가면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년에 필요한 매출이 있다고 하면 그게 12개월 동안 균등하게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지금이 그야말로 대목이에요, 대목. 근데 결과적으로 기대한 만큼 손님들이 안 들어오고 있어. 그래서 내가 요 근래 좀 생각이 좀 많고 고민도 많고 한데 내가 지금 지난주 수요일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허리가 아니고 근육통이야, 근육통.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 텐데 막 신경 많이 쓰고 어깨 뭉치고 그런 어깨랑 뭔가 그게 왼쪽인 거야, 왼쪽. 뼈나 이 디스크 쪽이 아니고 희한한 경험인데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뭐 준비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석씩 좀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일단 첫째 짚고 넘어갈 거는 오늘의 이 자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누구나 특정한 팀이나 뭐 우리 전체를 질책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다. 그거는 일단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좀 다르게 더 잘할 수 있을까를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잘했니 못했니 그런 거 따지고 싶은 게 아니고 뭐 할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할 건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회사가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미테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작년에 리미테크한테 받으려고 했던 돈이 9억이었어. 9억. 이제 다들 머릿속에 저 숫자 개념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작년 봄에 1억 5천을 받았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작년 리미테크가 뭐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막 망청 모아서 행사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응해주고 기억나죠? 막 이것저것 바꿔주고 뭐 그런 거 하는 돈이야 그게. 그 돈을 받았고 나머지 7억 5천은 우리가 작년 8월 20일 날 계약을 해서 그 중에 성금은 9월달 뭐 9월 말 이쯤 받고 잔금은 작년 연말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원래 계획이었는데 아시다시피 그래서 상당히 딜레이가 됐어. 여러 복잡한 사정으로. 근데 그러면 1억 5천은 이미 받은 거고 이제 나머지 7억 5천을 이제 받았어야 되는데 그게 최근에서야 다 받은 건 아시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1억 5천도 중요하지만 7억 5천을 받고 해준 일들이 있어요. 뭐 암호화폐 거래소 연동을 위한 법령 AI 솔루션 뭐 이런 거잖아, 그치? 근데 지금 리미테크가 우리가 만들어준 걸로 사업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못 봤어요. 이게 현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준 걸 가지고 영업을 해보니 좋은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고 우리가 만들어준 걸 걔들이 단돈 10만 원도 못 벌었어. 팩트야 이게. 이제 팩트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사실은 내가 리미테크 사장이었으면 7억 5천 한 푼도 안 줬어요. 나였으면. 나는 삼성물산에서 계약까지 되게 지독한 사람이었거든. 나 때문에 망한 회사도 있을 거야. 미안하지만. 철저한 사람이야. 근데 리미테크가 진짜 천사 같은 고객이야. 우리가 만들어준 걸로 사업적으로 아무런 효과도 못 받고 단돈 10원도 아직까지 못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주려고 계속 노력했고 결국 줬는데 그 7억 5천을 다 주지는 못했고
얘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 봄에 줬던 1억 5천이 7억 5천에 포함되는 거 아니냐 뭐 얘기 그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7억 5천을 덜 받았어요. 이 상황이 이해되지? 그러니까 작년 봄에 1억 5천을 받고 작년 하반기에 7억 5천을 받고 합쳐서 9억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복잡했는데 합쳐서 9억이 아니라 7억 5천만 받은 거야. 1억 5천을 덜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우리 회사가 3월 말 기준으로 딱 1억 5천에 비어 지금. 왜 그러냐면은 작년 8월 20일 날 7억 5천이라고 견적을 낸 이유가 그 돈을 작년 하반기에 받으면 우리 회사가 돈이 딱 언제까지 쓸 돈이 맞냐면 그게 3월 말까지였어. 지난달. 근데 이제 1억 5천을 우리가 덜 받았다 보니까 지금 그 정도가 비어.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거야. 첫째, 우리가 리미테크한테 해준 일이 리미테크 입장에서 대단히 불만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돈을 준 거예요 지금. 그쵸?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내가 리미테크 박성진 대표한테 전화를 950통을 했어. 작년 하반기에. 그리고 이 사람이 집이 인천이거든? 내가 3번 갔어 인천에. 그리고 여의도에 사무실이 있는데 한 20번 간 거 같아. 나 채권 출신만 해도 앞으로 못 살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안 되는 일이었어 이게. 그리고 박성 대표 본인이 쿠마가이 대표와 요시카상과 노부상을 엄청 설득했어. 그건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우리 회사 망하지 않게 해주려고 중간에서 정말 말도 못하게 사정하고 한 거야. 그래서 그나마 그 돈이라도 받은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건 뭐냐면 애당초 우리가 리미테크가 만족할 만큼 일을 해다 줬으면 1억 5천을 덜 받을 일도 없고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 리미테크가 우리한테 돈을 일부러 안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까봐 설명을 하면 얘네가 싱가포르에 자금을 다 보냈고 그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다 됐으면 우리가 한 작업이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계약대로 9월에 성금을 주고 잔금을 연말에 주고 했을 거야. 근데 그 돈이 묶였어. 올해 초까지. 싱가포르 통해서 우리한테 돈 들어오는 게 실제로 묶였어요. 그래서 걔네가 여의도에서 리미테크 박성 대표가 자기들이 쓸 돈을 계속 우리한테 조금씩 준 거야. 그래서 그동안 여의도 사무실 직원들이 우리 때 몇 달씩 월급이 안 나왔어.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해준 작업이 마음에 들었으면 쿠마가이 대표가 자기 개인 돈을 털어서라도 줬을 거야. 싱가포르에 돈이 묶였어도 용산에 아파트 있거든. 60억짜리 있거든. 6개월 사는. 그다음 1년 내내 있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준 작업이 마음에 들었으면 싱가포르에 돈이 묶인 거고 야 얘들 빨리 돈도 주고 얘들 돈 더 줘서 일도 많이 시키고 빨리 해다 싶어서 용산에 아파트 팔았겠지. 근데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우리 골탕 먹으라고 돈을 일부러 안 준 건 아니에요. 근데 돈을 실제로 주려고 보니 싱가포르에 돈 묶인 것도 사실이고 우리가 한 게 마음에 들었다면 그런 식으로 줬을 때 그게 아니었던 거야. 잠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자 오늘의 얘기의 주제야. 우리가 리미테크한테 해준 일이 리미테크한테 만족스럽지 않았다는 게 본질이야. 자 그러면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영업활동을 내 나름의 스타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막 대놓고 일 달라고 연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하면 반감이 있으니까 내가 주로 쓰는 방법은 스포츠와 관련된 막 정보를 줘. 그래서 사업 얘기를 끊으면 그때서야 막 얘기 하여튼 별의별 방법을 내가 다 쓴다고. 그리고 내가 대외적으로도 뭐 총동창회 부회장도 우리 회사 영업위해서 하는 거고 내가 거기에서 AI 포럼이라고 소문을 만든 것도 그런 회사 한 거고 하다못해 뭐 육군 전체 ROT 38기 동기들 중에 IT 하는 사람도 한 20명 모았거든. 그래도 우리 회사에서 한번 왔었잖아. 그런 것도 우리 회사 영업 내가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겠지. 그럼 모든 활동 뭐 하다못해 내가 책을 쓰는 것도 우리 회사 영업 때문에 하는 거고 뭐 이것도 좀 뭐 나 예전에 겸임 교수 오래 했던 것도 그런 맥락이야. 그게 회사 신뢰를 도움이 주는 거. 하여튼간에 그런 걸 열심히 하는데 뭘 내가 알게 됐냐면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야. 우리 회사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킨 회사들이 많았어. 지난 10년 동안. 근데 만족한 고객이 없어. 이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시작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뭐 이게 잘못했으면 우리 잘못했다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다음이 있는 거야. 우리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킨 고객들 중에 만족한 고객이 없다는 거야 지금. 애석하게도 한 명도 없어. 한 회사도 없어. 있는 줄 알았어. 어디? 있는 줄 알았다. 어디? 한번 거기 어디야? 우리한테 일을 주고 일을 또 준 회사가 최초로 생겼어. 어디야? 그렇지. 리미테크가 우리한테 일을 연속적으로 줬기 때문에 얘네가 우리한테 만족해서 일을 또 준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자, 무슨 얘기냐면 리미테크가 우리한테 일을 최초에 맡긴 게 언제냐면 딱 4년 전이야. 2021년 5월달이야. 그리고 걔들이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10억짜리 계속 바로 해줬어. 그리고 성분도 그냥 확 줘버렸다고 그 다음 주에.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가 첫 번째 프로젝트를 1년 안에 끝냈어야 되는데 1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뭐 막 기획이 어떻고 막 이런 걸 다 떠나서 완성도 자체가 너무 안 났어. 기억이 나시죠? 그러니까 뭐 자꾸 에러가 나고 값이 틀리고 뭐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좀 깔끔하게 딱 치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쳐서 그게 결과적으로 1년 6개월의 시간이 딜레이가 됐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딜레이가 되면서 저쪽도 뭐 조금 아쉬운 접근을 했는데 그렇게 프로젝트가 늘어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초기에는 기대하지 않았던 걸 막 뒤에 가서 막 다시 얘기한다든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원래는 AI로 가격을 명시적으로 예측하는 걸 한 개 또 안 했었어 우리가. 그냥 방향성만 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우리가 1년 안에 깔끔하게 일을 딱 끝냈으면 사실은 그렇게 딱 치고 끊고 잔금 받고 그 다음 스텝은 또 별도의 계약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기책이 뭐였냐면 딱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일을 못 끝냈어. 그래서 딜레이가 6개월 동안 가면서 이 6개월 사이에 걔들이 막 추가적인 기대를 막 한 거야.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제때 일을 못 끝낸 우리 입장에서 그거는 원래 우리가 해주기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말하기 어렸던 거야 그때. 하여튼 막 그런 게 막 뒤죽박죽 섞이면서 1년 6개월 만에 끝내는 것처럼 됐는데 박성 대표랑 내가 지난 반년 동안 뭐 전화를 950통을 하고 그렇게 수시로 만나면 알게 된 사실은 그때 이미 쿠마가이 대표가 우리 회사한테 엄청나게 실망했어. 그때 이미 그러니까 딱 1년이 된 시점 깔끔하게 끝내지 못하고 막 1년 반 동안 늘어지고 하는 그 1년의 과정에서 이미 우리한테 만족한 게 아니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작은 규모의 2차 프로젝트가 있었고 작년 그게 어떻게 보면 3차 뭐 이런데 그게 만족해서 우리한테 일을 준 게 아니고 그간에 들인 돈이 아까워서 준 거야. 그게 사실이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 다행스러운 게 원래 그 리미테크의 일본 측 대표는 김정훈 대표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우리랑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이제 쿠마가이 대표를 설득해서 한국 내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해보자고 이렇게 권한 입장인데 전부 다 거의 다 손실을 봐서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고 조금 이제 우리랑 사업하는 거에서 빠지고 좀 다른 사업에만 전념하는 걸로 이제 물러나시고 그 밑에 이사로 있었던 박성 대표가 된 거야. 그게 작년 초에 돼요. 그게.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박성진 대표가 우리하고 사업을 잘 해내야지만 자기가 대표이사가 된 어떤 면이 쓰는 상황이 된다. 그러니까 그 앞에 대표가 작년에도 대표였으면 작년에 진작에 날아갔어. 근데 새로 대표이사가 된 박성진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랑 사업을 어떻게든 계속해야 자기가 어떤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명분도 쓰고 또 계속 대표이사를 할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을 대변하려고 엄청 노력한 거야. 그리고 딱 내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성 대표한테 그런 입장에서 좀 우리를 도와달라고 내가 계속 얘기를 했고 그런 내막을 모르고 뭐 박성 대표를 건너뛰고 쿠마가이 대표하고 직접 얘기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박성 대표를 건너뛰고 쿠마가이 대표랑 통역 끼고 한 번이라도 좀 회담을 했잖아? 계약 바로 끝났어.
왜냐하면 쿠마가이 대표는 우리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거든. 자, 이게 현실이에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한테 일을 두 번째, 세 번째 준 거 같이 보이는 리미테크조차도 우리가 한 일에 만족하지 못해. 사실이야 이게. 그러면 다른 회사들은 말할 것도 없는 게 우리한테 돈을 주고 일을 맡겼던 회사 중에 다음 일을 우리한테 맡긴 회사가 10년 동안 한 군데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런데도 회사가 유지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쇼킹한 일인데,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이거는 마치,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이제 우리 회사가 자 이제 끄자 좀더 안 켜도 돼. 자, 우리 회사가 이런 상황인 거에 대해서는 내 책임이 일단 1차적이지. 그러면 나는 지금 남 얘기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회사가 내가 지금 조기 축구팀 감독인데 우리 팀 1년 동안 골을 한 골도 못 넣은 거야, 그래서 뭐 이기지 못한 건 다음은 제가 골을 넣어본 적이 없는 거야. 그럼 내가 감독인데. 그러면 막 감독 노릇 잘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생각하면서 선수들한테 야 뭐 볼 좀 잘 차네 이렇게 말하겠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그리고 나는 월급쟁이 사장이 아니고 중소기업 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성과가 나쁠 때마다 막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우리 회사의 퍼포먼스하고 나는 상관없고 뭐 내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하실 필요 없고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 상황은 뭐냐면, 그러니까 좀 와닿게 얘기하면 이런 거지. 우리가 우동집을 차렸어. 10년 됐어. 근데 손님들이 못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동을 먹겠지. 근데 우동을 먹은 손님이 다시 온 적이 없는 거야. 어떤 느낌이야? 그냥 맛이 없으니까. 그렇지. 맛이 없으니까 맛이 없든지 뭐 위생에 문제가 있든지 뭐 불친절하든지 비싸든지 뭐가 됐든 뭐 원하는 게 아니야 엉뚱한 메뉴가 나오든지 뭐가 됐든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있을 거야. 한 번 왔던 손님이 두 번 다시 안 오는 우동집인데 우리가 왜 10년 동안 살아있지? 박민아 형은 왜 그런 것 같아? 새로운 손님들이 와서. 그렇지. 정답. 이거 박수 한번. 한 번 왔던 손님이 두 번 다시 안 옴에도 불구하고 계속 오는 거야. 왜 오지? 우리가 어쨌든 핫한 기술을 다루고 AI라고 하는 되게 핫해 보이는 기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왔던 손님은 두 번 다시 안 와. 근데 길거리 지나가는 손님 뭐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계속 오는 거야. 근데 토박이들은 안 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 현실이야, 현실. 우리가 어쨌든 핫한 기술을 다루고 있고 사람들의 관심 있는 AI라는 걸 다루는 회사다 보니 우리를 안 겪어본 고객들이 쟤도 뭔가 있는가 보다 싶어서 엮이는 거야. 근데 엮여놓고는 와이씨 하고 또 안 와.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를 안 겪어본 고객들을 엮이게 만드는 실력은 있는 회사야. 이 말이 되게 웃긴데 막 기대감을 주고 막 그런 거는 우리가 도가 쳤어. 그거 기억나지? 우리 삼성물산 그 내가 남현상무한테 PT 했을 때 같이 갔던 사람 손 들어봐. 그때 뭐라고 했어 남현상무가? 우리 회사에 우리가 막 PT 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한 거야?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지? 지금 저기 우리 박사람 파트장 뭐라고 그랬어?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우리 뭐라고 평가했냐면 남현상무가 겪어본 AI 회사 중에 우리 회사가 제일 낫다고 그랬어. 투자하고 싶다. 응. 그리고 지난주에 SAP 그 머신러닝 담당 임원이 왔다 갔는데 쟤네보다 낫다고 그랬다고. 우리는 그런 회사야. 기대감을 잘 줘.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대감을 잘 주는 짓을 더하면 안 되기 때문에 했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고 자꾸 막 상대방한테 혹하는 얘기를 자꾸 잘하고 기대감을 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야 지금. 그리고 박민아 연구원 말한 그게 일단 근본적인 우리가 한 번 겪은 고객이 두 번 다시 우리를 안 찾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망하지 않고 10년처럼 버틴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대외적으로 되게 있어 보이는 말을 잘하든 우리가 뭔가 좀 핫한 기술을 다루든 그런 원인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엮인다는 게 1번이야. 2번은 정부 지원금으로 산 거야. 지금까지. 우리가 10년이나 됐으면은 이제는 정부 지원금으로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매출을 내서 뭐 우리 사업이 계속 올라서 우리 이게 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그 정부 지원금이 다 어떻게 구성된 거냐면 여러분들 세금 내잖아. 소득세 내잖아. 그거야 다. 누군가가 낸 세금을 박박 긁어가지고 그게 우리한테 온 거라고. 근데 이제 그건 더 이상 기대하기 힘들어. 두 가지 이유인데 우리가 업력이 10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업에 지원할 자격이 점점 안 돼. 뭐 3년이 넘으면 안 되거나 7년이 넘으면 안 되거나 10년이 넘으면 안 돼.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업력이 쌓이기 때문에 그게 합리적으로 맞지. 그런 거는 원래 창업 초기 회사들한테 가야 되잖아. 그것도 첫째고 두 번째는 경기 우리나라 예산이 R&D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에 돈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세수가 엄청 부족하다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 자,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제 상황을 아시겠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를 겪은 고객이 우리를 또 찾게 만들어야 돼. 이게 기본이야.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김상수 파트너님이 제일 많이 느낄 거고 뭐 최근양 팀장님도 뭐 이런 걸 지금 느끼고 계실 거고 전준호 파트너랑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어쨌든 AI라고 한 핫한 기술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한테 연락하는 데가 많아. 많죠? 우리한테 관심 보이는 데 엄청나게 많지. 그 네이버 검색하면 어. 프로필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 상대방들이 허당도 아니고 다 쟁쟁한 애들야. 막 우리한테 연락을 많이 해. 착각하면 안 돼.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AI 기술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야. 근데 그렇게 무척 많은 연락이 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한테 의미 있는 매출을 주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그냥 뭐 밥 한 번 먹자 정도, 뭐 한 번 오겠다, 한 번 와라, 뭐 이런 거가 100개가 있으면 그 중에 실제로 우리한테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을 주려고 하는 회사는 10개 훨씬 적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LS를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공을 많이 들였는데 본계약도 아니고 3천만 원 받고 POC 개발해 주겠다는 것도 지금 4주째 시간 끌고 있어.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착각하면 안 돼. 되게 쟁쟁한 회사들이 우리를 막 찾아 연락을 해. 지금 이 순간에도 막 보자고 하고 막 그래. 그 중에서 우리한테 진짜 매출을 만들어준 회사는 상당히 극히 일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막 있어 보이는 회사들의 연락을 끊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받아야지. 근데 그런 고객들 중에 회사의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보다 기존 고객한테 매출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항상 높다고. 그 뭐랑 똑같은 거냐면은 여러분은 우동집 사장인데 어저께 왔던 손님이 다시 올 가능성이 높지. 지금 생판 처음 보는 우리 가게 앞을 지나가는 저 2,000명 중에 한 명이 우리 가게 올 가능성이 높아.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를 겪었던 고객이 우리를 다시 찾는 상황을 안 만들어 놓고 자꾸 밖에서 이렇게 하려니까 회사가 어수선하기만 하고 막 되게 많은 기회가 있는 것 같은데 손에 잡히는 거 없고 지금 악순환이란 말이야. 우리한테 돈을 단 10만 원에도 줬던 적이 있었던 회사는 다시 우리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회사. 맞지? 돈을 준 적이 있잖아. 삼성물산은 우리한테 5억을 줬잖아. 이번에 유지버스 5천만 원 주잖아. 뭐 그것도 그조차 쪼개서 주지만 어쨌든 뭐 리미테크 우리한테 준 돈 한 18억 정도 지난 4년 동안 뭐 그렇게 다 열거할 수 있지. 그 회사들이 우리를 다시 찾아야 돼. 그러면 왜냐면은 자 여기서 내가 좀 집요하게 얘기하면 내 친구들 중에 변호사 하는 애들 있어. 근데 걔들 중에 형사사건 하는 애들이 있고 이혼사건 전문하는 애들인데 걔들은 그런 말을 해. 형사사건 피의자들이 또 형사사건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 고객이 또 찾아온다는 개념이 없대. 그쪽 세계는. 그리고 이혼 때문에 찾아온 고객이 이혼을 뭐 1년에 막 죽을 때까지 두세 번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자기들은 좀 그게 좀 문제라는 거야. 막
잘해줘 봐야 이 사람이 나한테 또 올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우리 분야는 틀려. 우리 분야는 어떤 컴퍼니가 우리한테 AI 관련해서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하면 높은 확률로 후속 프로젝트가 있을 수밖에 없어. 그 프로젝트의 고도화 사업일 수도 있고 다른 형태의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그치? 그리고 실제로 내가 알기로 우리한테 일을 줬던 회사들이 그 이후에 우리한테 일을 줄 만한 일들이 계속 있었어. 자, 구체적인 예를 들면 삼성물산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삼성물산하고 일을 한 지가 벌써 지금 1년 만에 있어. 1년 반. 재작년 가을부터 일을 시작했지. 그 사이에 삼성물산 안에 AI 관련 프로젝트가 내가 알기로 한 7개가 있어. 단 하나도 우리한테 안 왔어. 그러니까 수익에 안 온 수준이 아니고 우리 보고 입찰에 들어오라고 한 적도 없어. 왜일까? 이해미 형은 왜일 것 같아? 만족스럽지 어. 못했어서. 우리가 한 일이 마음에 안 드네. 그러니까 우리 집에 우리 식당에 갔던 우동 먹고 간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근데 말로는 맛있다고 그래. 감동받았다고 막 그래. 근데 안 와. 그럼 말이 맞는 거야, 안 오는 그 행동이 맞는 거야. 그치? 안 오잖아. 내가 더 쇼킹한 일을 해줄까? 원래 2월 말에 그 삼성물산에 ERP 추진팀 말고 IT 쪽 하는 다른 팀이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팀이 더 큰 팀이야. 거의 팀장이 내 친구야. 나 동갑이고 삼성물산에 있을 때 나랑 사인하고 같이 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회사 안에 동아리도 같이 만들고 그런 입장인데 원래 우리 회사 오기로 했었어. 2월 말에. 근데 취소했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나도 거기 아는 사람 말이가 돌아서 알긴 해보니까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니까 우리가 ERP 추진팀한테 한 일을 우리 이상하게 한 거야. 그래서 우리 연락이 엮이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야. 이게 팩트야. 내가 그간에는 이런 얘기를 일부러 안 했어. 왜냐면 우리 전 직원들 사기를 생각해서. 근데 지금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면 엄청난 역효과를 만들었어. 내가 여기 있는 분들 기죽지 말라고 이런 얘기는 좀 안 하고 막 좀 부풀려서 얘기하고 이랬더니만 우리가 막 되게 잘하고 있는 걸로 착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삼성물산 프로젝트는 내 정관료 때문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야. 그러니까 이게 좀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판검사 오래 하다가 나와서 변호사 차리면은 그거 뭐 들어서 알지. 정관료라고 해서 그 변호사가 한 일은 뭐 판검사들이 좀 편의를 이런 게 있어. 암묵적으로. 그게 좋은 건지 난 모르겠지만 내가 삼성물산 정보전략팀에서 차장으로 있었고 거기에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삼성물산 정보전략 출신은 한 번을 일을 몰아주는 암묵적인 룰이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카드를 일부러 안 썼다고. 창업 직후에는 내가 수차례 말했지만 회사를 창업할 때 그렇게 시작하면 거기에 의존적인 회사가 돼. 그리고 이제 끝 떨어지면 회사가 끝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스스로 뭔가 능력을 갖출 때까지 시간을 충분히 보낸 다음에 이젠 됐다 싶어서 그 카드를 쓴 게 재작년 가을이야. 그리고 수익계약이 가능한 맥시멈이 5억이기 때문에 5억을 할 거야. 입찰하지 않고 우리한테 일을 줄 수 있는 맥시멈이 5억이야. 근데 우리가 그 일을 만족스럽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속된 일이 지금 안 오는 거야. 이게 팩트예요. 그리고 내가 이 얘기를 지금 뭐 또 반복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작년에 삼성 SDS하고 POC 경쟁에서 이겼다고 뭐 얘기를 내가 해줬는데 사실 아닙니다. 그게. 삼성 SDS가 POC 안 들었어. 왜냐면 내 영업 때문에. 내가 전형직 정보전략 부장 상무 풀 인맥을 동원해서 SDS가 들어오면 막았다고 내가.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내가 SDS에도 아는 사람들 있거든. 우리 하다못해 두타IT 이도수 전무님도 SDS 출신이에요. 내가 그 인맥까지 다 동원한 거야. 지금 두타IT 대표가 삼성물산 정보전략 오비 출신이야. 내가 오비 모여 가면 옆자리에서 만나는 분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그런 걸로 다 손을 쓴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거대한 착각에 빠진 게 뭐냐면 우리가 삼성 SDS랑 POC에서 우리가 더 잘해서 일을 딴 줄 알고 있는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좀 깨는 얘기를 하지만 이걸 알아야 우리가 다음 스텝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물산의 실무자들이 바뀌었잖아. 근데 바뀐 실무자가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가 성능이 너무 안 나오니까 앞에 실무자들이 이건 배임을 한 거다 이렇게까지 했어. 이게 얼마나 깨는 얘기냐면 배임이 어떤 건지 내가 설명할게. 회사의 돈을 들고 가. 이거 횡령이지. 배임은 비슷한 건데 예를 들어서 조원영 책임이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원래 업체한테는 1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주고 만들 수 있는 건데 조원영 책임 친구한테 500만 원 주고 홈페이지 만들어 달라고 한 거야. 그 5배나 더 비싸게 한 거야. 근데 그렇게 하고도 홈페이지가 엉망으로 만들어진 거야. 우리가 이럴 때 배임이라고. 그러니까 뭔가 뒷돈을 받으려고 했든 뭐가 됐든 간에 그게 무슨 얘기냐. 앞에 실무자들이 우리 회사한테 5월 주고 일을 했는데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게 배임 같다는 말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한테 일을 준 사람들이 이렇게 불만족해 하니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일을 더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레퍼런스 체크한테 다 걸리는 거야. 삼성 엔지니어링이나 이런 회사도 물산한테 쟤네 일 제대로 한 거 맞냐고 물어봤겠지. 어떻게 대답했어? 좋게 얘기 안 했겠지. 삼성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를 내가 삼성물산 저 사람들한테 추천해서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 왜냐면은 원래는 우리한테 삼성물산에서 다음 프로젝트를 좀 주던지 제안해야 되는 타이밍이었는데 우리가 일을 하도 이상하게 하니까 먹고 떠지라고 하고 옆에 계열사한테 명함 던져준 거야. 기분 나쁘지? 네? 앞으로 더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리가 기분 나쁜 거 인정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간에 이런 얘기를 다 가렸어. 좀 우리 사기를 위해서. 근데 내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런 거 있는 데는 얘기 안 해주니까 자꾸 지금 고객은 우리가 한 작업에 막 대불만족을 표현하고 막 이러는데 막 우리는 막 되게 뭔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집단 착각에 빠져가지고 막 우리 겪었던 고객은 두 번 다시 우리를 안 찾고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를 좀 잡아야 되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이 악순환이야. 그러니까 자 지금 내가 쭉 얘기하는 게 하나 이해되시죠? 자. 하나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AI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자체 서비스들을 계속 만들었지. 전체 히스토리는 우리 정영훈 파트장 알지? 우리 뭐 한 10개 넘게 시도했지. 네. 대외적으로 들고 나가서 내가 얼마나 평을 듣고 다니는지 모를 거야. 진짜. 그래 그간에도 얘기를 안 했어. 왜지? 우리 사기를 위해서. 근데 생각이 바뀌었다. 해줘야겠다. 그러니까 얘기 안 한 내 책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자, 두 가지야. 우리가 소위 AI 프로젝트라고 해오는 것들도 고객을 만족시켜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자체 서비스라고 만든 것들도 엄청난 호평을 들었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제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야. 이거를 상대방 탓하면 안 돼. 물론 상대방이 미친놈일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쉐린 3스타 우동집인데 무시로 미친놈이 먹고 맛없다고 갈 수도 있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렇게 말하려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우리 우동집을 왔다 간 사람이 대부분 만족하는데 어느 또 또라이 한 명이 그런 소리 한다. 이건 말이 되지. 근데 우리를 겪어본 사람들이 다 불만족스러운데? 그렇지? 우리가 그간에 자체 서비스라고 치고 만든 프로젝트들이 얼마나 밖에 호평을 심하게 많이 들었냐면은 뭐 최근에 얘기했지만 이게 대학생 둘이 만든 거냐는 소리까지 들었어. 그게 위플트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우리 전문 디자이너가 뭐 없었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원래 앞으로 원래 플랜은 100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가 10만 만든 거고 뭐 그거 다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걸 알아야 돼. 내가 만난 사람들은 누구냐면 벤처 캐피탈에 있는 전문가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해놓은 거에 완성품을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고 싹수를 보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이돌 치면은 연습생 시작한 지 한 2달 된 애를 딱 보고 얘를 앞으로 한 5년 6년 투자해서 데뷔를 시킬 수 있을지를 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대단한 수준까지 연습된 준비된 그걸 보는 게 아니고 디자인이 뭐 좀 빠져도 좋고 기능적으로 구현하다 보면 다 좋단 말이야. 그러니까 원래 그런 것만 보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여기다 앞으로 몇십억을 태웠을 때 기대되느냐에 같이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은 자 그럼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인데 내가 지난 10년 동안 들었던 얘기가 이런 거야. 뭐 예를 들어 어떤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우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뭐 그게 디자이너든 UI UX든 뭐 프론트엔드든 백엔드든 뭐 이거든 저거든 그런 얘기 많이 했었지. 그리고 회사는 또 그런 사람을 뽑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 그렇게 뽑은 사람들이 적응해서 해서 남기도 했고 또 적응이 안 돼서 나가기도 했지만 뭐 그런 노력은 또 앞으로 계속 하기도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막 사수를 자꾸 얘기하더라고. 뭐 있으면 좋지 또. 일단 뭔가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래도 또 사수 역할을 해줄 사람을 내가 뽑으려고 엄청 노력했어. 또 이렇게 한바탕 왔다 갔잖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잠깐 물어보자. 지금 몇 년 됐어 우리랑 같이 일한 지? 지금 10년 차죠. 여기는 조책이건. 7년, 여기 박성호 소설가. 9년. 9년. 7년, 9년, 10년이잖아. 이제는 본인들이 그 역할을 할 나이 짬밥이 돼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그게 뭐냐면 봐요. 이거야. 우리가 막 누가 없어서 못했다, 뭘 못했다는 식으로 해석해도 돼. 뭐 우리를 가르쳐줄 사수가 없었다, 뭐 디자인 전문가가 없었다, 뭐 DB 전문가가 없었다, 뭐 다 맞는 말이야. 다 맞는 말인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뽑으려고 나는 계속 노력하겠다.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세월이 너무 흘렀어 지금. 그런 사람이 없고 그런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기에는 이게 지금 10년을 바라보는 회사가 그렇게 얘기하면 지금 만들 지 1, 2년 되고 막 대학생들이 만들고 막 이런 회사들 중에 우리보다 사업적으로 치고 나가는 회사가 정말 많은데, 그러니까 그 생각은 뭐 인간적으로 들 수는 있어. 들 수는 있는데 그게 생각적인 생각은 아니야. 그러니까 현재 우리 12명으로 뭔가를 해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잘 되는 와중에 회사가 잘 되니까 또 그런 사람이 더 들어오고, 그러니까 일이 더 잘 되고, 이렇게 선순환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12명으로도 지금 이런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안 되고, 우리가 만든 자체 서비스를 바라보는 벤처 캐피탈에 기대를 못 주고 하는 상황을 자꾸 만들면서 우리밖에 무슨 그러니까 메시아 마인드야거나, 그러니까 사이비 종교 집단이 흔히 쓰는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뭐 메시아가 온다는 거야. 그치, 어디 TV에서 많이 봤지.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거 못 만드는 사람들이고, 뭐 메시아가 나타나서 막 짜잔하고 해결해 준다는 꽤 그럴듯하잖아. 메시아 사상을 갖지 말자고. 우리 메시아들이 많이 왔다 갔잖아 지금 우리 회사. 메시아는 해결이 안 되는 거 알았잖아. 자 이해가 됐죠? 자 그럼 두 가지 얘기만 할게요. 그러니까 그 다음 관점은 뭐냐면, 우리 회사가 그동안 이제 한 2, 3년 이전에는 어떻게 굴러갔냐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AI를 이용해서 자체 서비스를 막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 그치? 그러면서 AI 정부가지를 했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AI 정부과제는 과제를 어렵게 따. 그러면은 과제 기간을 열심히 해서 성공 판정 받아야 되지. 그러니까 정부과제라는 거는 우리가 적은 노력을 들이고 성공 판정을 받으면 베스트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과제를 오래 하다 보니까 회사 체질이 좀 그래. 그리고 뭐 고객을 만족시키고 우리가 만든 게 어떤 사업적인 밸류 이런 게 아니고, 좀 군대 생활 하듯이 하여튼 뭐 이렇게 적은 노력을 들이고도 욕 안 먹어들 만큼 딱 해서 성공 판정을 딱 받는, 그러니까 정부과제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수 있어. 근데 우리가 그 체질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정부과제의 비중을 줄이고 매출을 받고 어떤
AI 프로젝트에서 고객한테 넘기는 일도 우리가 아직도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러지 말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이 10만 원을 줬든 100만 원을 줬든 1000만 원을 줬든 기대하는 걸 충족해주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또 찾게 일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봐. 우리 예전에 펜세이션이라는 회사 알지? 우리 돈 주고 일 시켰거든? 우리 얼마 줬는지 알아? 너 얼마 줬어? 3천만 원. 일 얼마만큼 시켰어? 3억. 그렇지. 우리가 남의 회사한테 3천만 원 주고도 그게 내 후배들이야. 그래서 내가 주변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우리가 3천만 원 주고 일을 시키고도 일을 진짜 많이 시켰거든.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상대방이 우리한테 한 3억 주는데 일을 그렇게 하면 되겠냐고. 이해되시죠? 자, 근데 하나 더 있어. 이건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우리가 그간에 R&D를 막 하다가 R&D 대신에 AI 프로젝트를 좀 넘어오고 오케이 거기까지 좋아. 근데 우리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제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 AI 프로젝트든 그 앞에 R&D 프로젝트든 간에 이거는 좀 임시적으로 하는 일이다. 언제까지? 우리 AI 자체 서비스, AI를 활용한 스포츠반 자체 서비스가 대박치는 그 순간까지 회사가 버티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생각이 강했어. 그렇게 만약에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책임이야. 그렇게 생각하니 내가 만든 건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왜냐면 우리가 원뱃을 이제 시작했잖아. 이 원뱃이 투자를 받고 사업적인 궤도를 오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려. 그래서 지금 벤처 캐피탈 생태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걸 기대할 수 없고 상당한 시간 동안 우리가 AI 프로젝트 매출 내는 걸 해줘야 돼. 그리고 설령 원뱃이 궤도에 올랐다고 해도 이 믹스는 계속 가주는 게 우리한테도 좋아. 회사가 100% 원백만 하고 있으면 이게 사업주를 맡기면 그냥 한 방에 골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우리가 AI 프로젝트는 AI 자체 서비스가 궤도에 올라서 비행하는 그 순간까지 회사가 버티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동집을 차렸는데 대박 아이템을 만들고 있어. 이 우동집이 그 대박 아이템이 대박을 칠 때까지 먹고 살려고 임시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 자체도 우리 직업이란 말이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얘기가 다른 거지. 우리 AI 프로젝트를 돈 주고 맡긴 사람들이 불만족이라고 하면 흘릴 수 있는 일이야 그게? 아니지. 우리 우동집 온 사람이 안 오는 거야. 그럼 내가 개그 소재나 그런 거 많이 봤는데 흑인들이야. 그 LA 이런 데서 흑인 미용사가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집 단골이 한 5년 왔는데 한 2달 안 와. 어디 호프집 봤는데 머리가 바뀌어 있는 거야. 그래서 막 싸우는 거야. 너 왜 안 오냐 막 이렇게. 그럼 관심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왜 우리한테 왔다 왜 딴 데 가는지 안 오는지. 그간에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 회사를 한테 돈 주고 일을 시켰던 고객이 2번 다시 우리를 안 찾으면 그러려니 했다는 거야. 뭐 다른 고객 찾으면 되니까. 막 그럴듯한 얘기로 막 내가 책 쓴 거 막 갖다 주면서 이렇게 하지 말자고 이제. 자 이제 얘기가 이제 거의 국한됐는데 이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번 주 오후 3시부터 5시 2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으면 끝내고 회의실은 내가 예약을 해놨어요 여기. 이번 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에 다시 다 모여. 그때는 뭐 연차 가능한 좀 써주지 말고 오늘 이거는 정한 책임도 꼭 들으라고 하고 다 모여서 뭘 하냐면은 우리 회사가 만들어지고 지난 10년 동안 그 찾을 수 있지. 네. 부가가치 가세 표준 증명원이라고 콘텍스트에 가보면 우리가 매출이 어느 시기 분기별로 보통 구별돼 있긴 한데 쫙 나올 거야. 그러면 일단 지금 R&D 과제는 얘기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R&D 과제를 잘해놓을 테니 앞으로 R&D 과제 점점 안 하기도 할 거고 우리한테 매출을 줬던 회사들을 다 찾아. 리스트를 싹 다 찾은 다음에 거기서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 그런 건 빼. 그러니까 사실상 R&D니까 그걸 빼고 진짜 말 그대로 우리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켰던 고객들이 언제 이거 리스트 막 다 찾은 다음에 발표자를 만들고 지금 그런 건 필요 없어. 그런 건 필요 없고 이번 주 금요일 날 3시부터 5시 사이에 박선호 파트장하고 김상수 파트장 둘이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AR 프로젝트를 화면에 띄워놓고 다 열거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다 왜 우리가 고객 만족을 못 시켰는지, 어떤 부분 때문에 고객들이 불만을 가졌었는지를 좀 정리해서 우리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해줘. 근데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일요일에도 미리 얘기했는데 절대로 특정한 누구를 비난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면 안 돼. 그거 하자는 게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이거 내가 종종 그렇게 돌아가는 꼴을 볼 때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자야. 근데 개발자들이 뭐 일을 저렇게 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된다면 남의 일 아니야. 기획자인 본인이 개발자인 동료들이 그렇게 일하도록 방치한 것도 자기 책임이야. 그리고 기획자인 본인이 개발자인 동료들이 고객을 더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유도하지 못했고,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도와주지 못한 그것도 자기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똑바로 했는데 동료들이 그래서 이렇게 말이 그렇게 흘러가면 안 돼. 그럼 반대도 마찬가지야. 내가 개발자로서 개발 열심히 한 것 같은데 기획자들 고객의 니즈를 잘못 파악해와가지고 우리가 엉뚱한 걸 막 해다 준 것처럼 만약에 보인다면 기획자가 엉뚱하게 파악하게 오도록 방치한 본인도 책임이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게 우동집 얘기로 다시 들어오면 우동집에 손님이 안 오는데 주방장은 이걸 홀이 불친절해서 그렇다 그러고 홀에서는 주방에서 뭐 너무 음식을 늦게,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일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자체도 그냥 우리 우동집 전체 일이야. 대표인 내가 우리 회사가 고객한테 하는 거를 우리 회사 전체 일이고 결국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이거를 제 책임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리고 그 결과 내가 다 뒷감당하는 거고. 자,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팀장님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파트너랑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본인을 쏙 빼고 나머지 직원들을 평가를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자기가 포함된 일이야. 그리고 만약에 8년 전에 어떤 프로젝트에서 얘기해. 근데 나는 8년 전에 이 회사 없었어. 그렇다고 해서 남 얘기처럼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때 내가 없었던 건 맞지만 그래도 같은 회사에 지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해서 내가 3년 전에 합류했는데 우리 회사가 5년 전에 잘한 일이라고 나랑 무관이야? 아니잖아. 내가 몸담고 이 회사가 잘하는 데 일이잖아. 그러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주지 말아달라는 거야.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 회사가 아직 이 순간에도 리미테크 돈을 대부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가 밀렸다 주고 막 아직도 이게 이런 식이야. 나 이거에 대해서 나도 상당히 심적 부담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왼쪽 근육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제 자는데, 그러니까 왼쪽이 지금 다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등만 아픈 게 아니고 어깨부터 해서 다리까지 왼쪽 근육이 다 저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신경성이 같아. 그러니까 신경성이라고. 그러니까 급여가 밀렸다가 겨우 주고 막 이런저런 뭐 간식 대장도 우리가 돈을 못 내가지고 결국 냈어. 그거 다 밀린 거 내리고 500만 원 넘게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법원에서 또 날랐어. 돈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줬는데 이런 식으로 줘야 될 돈을 못 줬다가 주고 막 이러면 나 엄청 스트레스. 근데 자,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거 잘 생각해보세요. 아직까지 회사가 정상적인 자금 흐름이 아니고 막 이런 상황이야. 여러분들 중에 이건 나는 일을 똑바로 하고 있는데 내 동료들이 일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회사가 이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뭐 그건 자기 마음이지. 뭐 그치. 뭐가 문제야.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회사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힘들어. 반대로 우리 회사가 왜 여전히 월급이 밀렸다 겨우 나오고 밀렸다 나오고 무슨 뭐 경운기도 아니고 그냥 퐁퐁 포르쉐처럼 퐁퐁 가야 되는데 뭐 가다 멈추고 가다 이런 것이 내가 뭔가 일하는 것도 영향이 있겠다고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면 우리 회사는 이런 상황을 벗어나는 게 더 빨라질 거야. 그러니까 우리 팀이 조기 축구팀인데 맨날 저 골을 못 넣어. 근데 나랑 상관없고 나 뺀 나머지 동료가 다 엉터리해서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팀은 영원히 그 수준인 거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내가 수비수인데 우리 팀 공격이 부족해. 그러면은 난 수비수니까 난 알바노지. 그리고 공격수도 잘해.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팀이 영원히 공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나 수비수지만 김민지처럼 빌드업도 좀 성의 있게 해주고 뭐야, 그치? 그것도 공격이 시작이잖아. 나 기획자야. 근데 나 기획자로서 기획 잘하는데 우리 팀 개발자들이 일 못하는 것 같아. 이게 뭐야? 나 수비수인데 우리 팀 공격수들이 일 못하는 거 그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런 게 어디서 다 연결돼 있는데. 내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그냥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난 특정 그 대상을 비난하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회사에서 소위 임원으로서 중책을 맡았던 분들이 이제 회사를 떠나시고, 우리 회사 다시 찾아왔어. 시간에 같은 날 찾아왔어. 근데 뭐 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면 사장이 너무 힘들 거래. 그럼 힘들지 당연히. 그럼 내가 신랑이냐고. 근데 그래서 나 걱정해주고 한 말 같긴 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회사가 이렇게 어려우면은 고집 부리지 말고 사람을 줄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내가 생각해주는 거 고마운데 난 그럴 생각 없고 막 하여튼 그냥 돌려보내니까 내가 승진이 막 나는 거야. 빡이 푹 치여. 왜냐면은 회사가 성과가 안 좋아서 이렇게 어려운 건 좋다 이거야. 본인이 있는 동안에 본인하고 상관없는 일이냐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세월 동안에 어떤 프로젝트가 회사 전체가 퍼포먼스가 안 날 때마다 자기는 쏙 빼고 다른 동료들이 뭐 일을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기가 손흥민인데 자기가 우리 팀의 연봉을 제일 많이 받는 스트라이커인데 본인이 골을 못 넣고 있는 상황에서 나한테 패스들을 못해서 내가 골을 못 넣는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할 거야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 대상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무슨 생각 들었냐면 임원 시간을 했던 사람들조차도 회사 전체의 퍼포먼스가 별로일 때 본인을 빼고 다른 사람들 탓을 할 정도면 딴 사람들은 더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 박래란 연구 같은 막내라든지 이태원 연구 같은 연구원들은 한테 임원조차도 회사의 퍼포먼스가 기대에 의할 때 자기는 싹 배제하고 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친구들은 어떻게 할 것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싶은 거야. 아차 싶은 거야 내가. 아차 싶은 거야. 이해되세요? 난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 나름 열심히 했어. 나 그건 고맙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건 뭐냐면 회사가 퍼포먼스가 안 좋을 때 그 사람들한테 내가 피드백을 세게 줬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좀 많이 믿은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미풀트를 우리가 1년 넘게 회사의 모든 자원을 쏟아서 만들었잖아. 나 그거 들고 신나게 내 친구들 중에 벤처캐피탈 K큐브 벤처 사장 내가 친구잖아. 카카오 벤처의 계열사가 배치시킨 거 알지? 그거 대부분 결정하는 거. 그러니까 그 친구 마음에만 들었으면 우리 회사는 진작에 여의도가 있지 지금. 그래서 가서 보여줬더니 대학생 둘이 만든 거라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사실 해줬어. 근데 발끈하더라고. 왜 발끈하냐면 그 얘기를 듣는 사람과 해주는 나와 한 사람이 다 같은 까친 거니까. 발끈하면 하지. 그래서 아씨 내가 걔 술까지 얘기했다. 다른 벤처캐피탈 얘기했다 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 발끈한 이후로는 그 얘기를 안 했어. 근데 어쨌든 막 돌아오면 자 내가 잘못한 거야. 앞으로는 최근에 팀이나 마찬가지고 파트너도 마찬가지고 나도 마찬가지인데 본인을 빼고 막 이렇게 다른 동료를 평가하는 식으로 접근하면 안 돼. 이제는 구경꾼이 아니잖아. 자 그건 됐지?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좀 마무리합시다. 이제 일해야 되니까. 이번 주 금요일 3시부터 5시 다시 보인다. 그리고 부가 가치 가세표준 증명에 적혀있는 우리한테 돈을 주고 일을 시킨 모든 고객들을 리스트 다 찾는다. 그걸 이제 금방 찾지. 그리고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그 22분 물 폈잖아. 그거를 문영배 재판관 혼자만 쓴 게 아니고 8명이 같이 쓴 거거든. 그러니까 발표는 박선호 파트장이 해. 근데 금요일까지 좀 수시로 의견을 나눠. 이해돼? 그러니까 내가 거듭 얘기하지만 이건 서로 책임소재 따지는 게 아니야 지금. 이 과정의 결과로 누가 좋은 평가를 받고 누가 나쁜 평가 그거 아니거든. 그러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목적은 뭐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할 거냐. 우리가
이 해오던 방법 그대로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걸 이제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해서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를 금요일 찾아내자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일주일간 가전에 막 서로 막 무슨 뭐 저기 노론 소론 하듯이 그런 거 하지 말고, 어? 이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자기가 한 일은 잘한 것처럼 꾸고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지금. 그러니까 그냥 우리 회사가 총체적으로 한 일을 다 불만족했대잖아. 그냥 그 팩트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다르게 했는지에 대해서 그걸 해.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 다음 주도 내가 회식 잡았어. 다음 주 금요일 3시부터 5시는 정영근 파트장하고 전준호 파트장이 중심이 돼서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뭐 캐치 로또 막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소위 자체 서비스랍시고 만든 프로젝트를 다 꺼내봐. 그리고 왜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중단됐냐면 귀찮아서 중단한 게 아니고 그걸 들고 나갔을 때 좋은 평을 들은 적이 없어. 그냥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기대감을 줬으면 밀고 나갔을 거라고. 다 벽에 막혔구나.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앞에 그게 뭐 스포먼스가 됐든 뭐 앰플이 됐든 위플트가 됐든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충분한 어떤 사업성을 보여주지 못했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봤을 때 이게 막 돈을 좀 태우면 대박날 아이템처럼 기대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찾아봐. 그리고 그때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주로 개발했을 테니까 기획자들이 사업성에게 기회가 안 해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반대로 기획하는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업성에게 기회가 있는데 개발을 사업성에게 안 했고 그런 거가 아니고 그냥 우리 회사 전체가 발표는 정형 파트 다음 주 금요일날 마찬가지야. 근데 일단 시급한 게 지금 AI 프로젝트 때문에 그래. 왜냐면은 우리가 대외적으로 내가 영업 활동을 할 때 이 부분에 계속 걸려. 질문을 직접적으로 받는다고. 너네한테 일을 줬던 고객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얘기를 대놓고 해.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해도 되냐는 얘기도 직접 듣는다고. 근데 지금 솔직하게 아니잖아. 그럼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우리가 그간에 일을 좀 그런 식으로 잘못한 걸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는 이렇게 좀 다르게 하려는 상황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 4월, 5월 성수기를 흘려보내지 않으려면.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날 3시부터 5시에 두 파트장이 우리 회사에서 돈 받고 했던 모든 AI 프로젝트를 다 돌아보는 걸 하고 그리고는 다음 주 금요일은 전준호 파트장하고 정 파트장이 이번에 원뱃은 더 이상 시행착오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그간의 시행착오를 엄청난 재산인데 그걸 다시 또 보자고. 그러니까 이걸 하는 과정에서 약 두 개 다 최근석 팀장님이 좀 중심을 잡고 계속 얘기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다른 파트원들도 수시로 의견을 주고 뭐 담회에서 얘기하든 쪽에서 얘기하든 뭐 그런 건 다 좋으니까 그걸 좀 자유롭게.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강조할게요. 이게 누구 평가하려는 게 아니다. 내가 세 번째 강조해. 누구 상 주려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생각해보니까 5년 전에 그 사람이 잘못한 거에서 그거 아니라고. 뭐 지난 그게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가. 자 우리 지금 여기 있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좋은데 그럴 시간은 안 되니까 팀장님 말씀만 듣고 오늘은 심하야. 팀장님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죠. 이미 대표님 1시간을 넘게 하셔가지고 아이고. 내가 오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좀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특히 소리 좀 이태원 켜보세요. 연구원이나 김주광, 박민아, 이혜미 연구원 같이 비교적 젊은 사람들은 조금 거북하게 들렸을 수도 있어요. 이거 지금 누구를 질책하는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나머지 우리
박선호나 정영근 뭐 저 같은 사람들은 이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는 거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들었을 텐데 젊으신 분들 좀 분위기를 무겁게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누구 질책하는 얘기 아닙니다. 군대에서도 AAR 하잖아요. 미군들도 그런 거 합니다. 애프터액션 리뷰라고 해서 뭐 하고 나면 꼭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앞으로 좀 더 개발할 건 뭔지 잘해볼 건 뭔지 이런 거 하거든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대표이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절박감을 가지고 과거와는 좀 달리 해보자 하는 간절한 부탁일 겁니다. 누구를 질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달리 해보는 건 뭐냐? 제가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좀 정성스럽게 해보자. 바른 태도를 갖고 해보자. 뭘 하든지 적극적으로 성실한 모습도 좀 보여주고 고객들한테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로 좀 대해주자. 막 이런 걸 거예요. 대표이사가 얘기하는 중에 우리한테 수익을 또 갖다 줄 건 기존에 우리하고 거래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겠다는 겁니다. 하자는 건데 지금 관계하고 있는 기존 고객들한테도 좀 잘 해보고 새로 우리의 고객이 될 우리가 앞으로 발굴할 고객들한테도 정성스럽게 잘해서 감동 감화를 한번 줘보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아서 오는 사람들이 많은 거는 그건 사실입니다. AI가 대세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하는 회사니까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하면 또 고객들을 만족시켜 줄 수가 없고요. 우리 회사를 떠난 모 직원은 그렇게까지도 얘기합니다. 뭐 대단한 줄 알고 왔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얘들 뭐 별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혹평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난 그렇게까지 혹평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태도의 문제, 절박감의 문제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이사님 절박합니다. 저도 절박하고요. 일부 직원들도 절박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직원들도 있을 거거든요. 또 그러나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객을 유혹해서 우리 회사 쪽으로 오도록 만드는 거 사업화를 하는 과정까지는 대표이사가 하는 일이고 사업팀에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막상 사업이 사업화가 돼서 진행이 된 결과를 가지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거는 사업팀이나 대표이사가 할 일이 아니고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우리 개발팀이나 앱이나 AI 개발팀에서 해줘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건 팩트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땐 능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줬느냐 이런 문제인 것으로 보여요. 제가 가끔 보면 이렇게 느끼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잔잔합니다. 좋은 말로 잔잔한 거고요. 나쁜 말로 표현하면 무감각하죠. 감성적으로 둔하죠. 공감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는 회의 끝나고 대표이사가 박수하지 않으면 박수를 안 쳐요.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고 웃고 싶으면 웃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군대가 결코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데 제가 한 30년 이상 근무했잖아요. 근데 그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집단,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돈을 주는 그 집단에서도 우리 회사에 계시는 직원님들처럼 소위 좀 혹하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혹하게 뻣뻣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면 뻣뻣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고객들을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는 사실 대표이사가 바람직한 대표이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으로 전 보입니다. 격식도 권위도 없애려고 하고 있고요. 또 사이사욕도 생기려고 하지 않고 있고요. 직원들한테 업무 부담을 주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왕이면 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 직원들을 내부 고객으로서 성심성의껏 대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포함한 우리 직원들, 대표이사로서 회사를 책임져야 될 책임감을 느끼는 대표이사 말고 회사에서 월급을 받고 있는 우리는 진짜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야 될 거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인 회사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되고요. 회사가 영리를 이익을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은퇴 문제는 제가 얘기하면 안 돼요. 내 자신 아닌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누가 얘기하면 안 됩니다. 회사가 어렵다는데 지금도 그렇대. 글쎄 그 얘기 듣는 사람들 계시잖아요. 그거는 뭐 명백히 잘못됐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능력 있으시거든요. 제가 11분, 12분 다 봬도 한 분도 성적이 못됐다거나 나쁜 사람은 보이질 않아요. 다 괜찮은 사람들만 모였어요. 역으로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봅시다. 성적들도 다 괜찮아요. 역량들도 다 좋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회사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회사 내 거라고 생각하고 정말 24시간 회사를 위해서 일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딱 회사에 출근해 계시는 그 시간, 업무를 임하고 있는 그 시간만큼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또 고객을 대할 때는 내가 철저한 의뢰 자세가 돼서, 의뢰 입장이 돼서 정말 남들이 보면 비굴하다고 싶을 정도로 상대를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해봐야 된다. 이거 아니면 답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아침이라 무거운 얘기를 하는 게 사실 마음 편하진 않습니다만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우리 회사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과 인성 정도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좋은 결과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저 앞에 계시는 우리 김주강 의원 좀 죽어 계시다서 제가 우리 저 젊은 직원들이 마음이 좀 무겁게 내려앉지 않았나 좀 걱정이 좀 됩니다만은 그러자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끝내고 이 회의실 나가시면서 껄껄껄 웃고 그리고 새로 밝은 분위기로 다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이사도 너무 짐을 혼자만 지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이 같이 나눌 겁니다.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너무 무거운 짐 때문에 이렇게 허리에 그 스트레스성 통증이 올 정도로 막 심한 부담감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잘 해봅시다. 잘 될 겁니다. 네. 네, 제가 근데 팀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 동의하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거 이상으로 또 표현을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게 딱 두 가지만 조금 보충하자면 첫 번째는 이제 요 오해는 서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 회사가 대외적으로 뭔가 기대감을 주고 일을 따오고 막 이런 거를 잘하는 회사는 맞아요. 맞는데 그런 일은 대표와 AI 사업팀에서만 하고 그렇게 따오면 AI 개발 파트와 뭡니까?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개발 파트가 그거를 또 수행하는 걸 거기 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 있는 건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혹시 다들 그렇게 오해할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래도 이제 고객 저점에 AI 개발 사업 파트가 좀 더 가까이 있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고객한테 기대감을 주고 그런 일을 따올 때도 마찬가지로 AI 개발 파트, 어플리케이션 개발 파트 역할을 하는 거고 반대로 그런 일을 가지고 왔을 때 물론 개발은 AI 개발 파트나 어플리케이션 개발 파트가 더 주도적으로 하겠으나 그걸 만드는 과정에서 고객이 바라는 대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AI 컨설팅 파트나 신사업 기획 파트에서도 실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일이 많아. 그냥 무슨 구두 닦기 찍새 딱새처럼 이 팀이 찍새에서 따서 어떤 팀은 딱새를 닦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온전히 개발되려면 기획을 해줘야 되고 결정을 해줘야 되고 판단을 해줘야 되고 자료를 제공해 맞잖아.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오너십을 이쪽이 좀 더 갖고 오너십을 좀 더 갖고 하는 건 좋지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까봐 우려돼서 내가
팀장님은 그런 의도로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오해할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뭐냐면 지금 내가 한 얘기나 팀장님이 하신 얘기는 노력을 하자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자, 노력하자, 뭐 주인의식하자 그게 1도 아니고 뭐냐면은 여기 다 열심히 해 내가 보기에.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달라는 뜻이 아니고 다르게 하자는 거야. Think different. 그 뭐야 잡스가 얘기한 뭐 더 노력하자가 아니고 우린 충분히 더 노력하고 있어. 뭘 더 노력해 이 정도면 됐지. 근데 뭐냐면 내가 재미를 얘기해주면 내가 고3 때 어떤 경험을 했냐면 내가 그래도 공부를 잘한 편일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반 꼴찌가 있었어. 근데 걔가 학교에서 수업 열심히 들어. 그 다음에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 10시까지 해. 나랑 같이 동네 도서관 봉고차 타고 가서 새벽 2시까지 공부 열심히 해.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 우리 반 꼴등인데 열심히 하는 건 나랑 동급이야. 우리 반 꼴등이라고 공부를 배째는 게 아니야. 열심히 해. 근데 내가 들여다보니까 열심히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막 문제 유형을 다 분석해서 내가 취약한 걸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막 틀렸던 문제 원인을 찾고 해서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이 친구를 앉아서 단어처럼 그냥 계속 외우는 거야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걔가 더 열심히 하는 문제가 아니고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얘기가 우리가 열심히 안 해서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했으니 더 열심히 하자는 뜻이 아니야.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먼저 못시켜서 야근을 하자 주말에 이제 그런 소리가 아니고 열심히는 했는데 뭔가 방향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 포인트에 뭐가 놓친 게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반 나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던 우리 반 꼴등인 그 친구가 그냥 1년 내내 단어장만 외우는데 시간을 다 써버린 거야. 그래서 단어는 나보다 말이 안 나왔다. 근데 영어 점수 또 안 나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다음 주 금요일의 결론이 더 열심히 하다가 되면 안 돼. 그러니까 다르게 하자는 거야, 다르게. 우리 놓친 게 있다는 거야, 지금 분명히. 자.